국회에서 5분 토론? 이게 이제 윤희숙 효과라 그러는데 사실 윤희숙은 대국민 사기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언론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5분 그 본회의장 5분 토론이라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갑자기 안 하던 사람들이 막 우르르 나가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상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언론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거지. 이거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실에서 이 스케줄 조정 때문에 시간 조정하고 순서 조정하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압박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게 윤희숙 의원이 너무 이 보수 언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쫙 나래비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조사만 붙여가지고 문장으로 만들어서 툭 던지니까 미친 듯이 받아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5분 토론이 이게 막 뭐 나도 해야지 이렇게 덤비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한마디만 더 하고 갈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형 뉴딜에 네. 거기 데이터 댐? 예. 여기 관계자가 네이버예요. 예. 그럼 문 대통령한테 실망했다고 할 거야? 우리나라 인터넷 데이터를 네이버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 내가 확 올라와서 그런 거야. 우리가 네이버를 좋아하고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그 얘기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럼 문 대통령 정부도 공격할 거야? 좀 이상한 짓들 좀 하지 마세요. 이번 방송하다가. 주말에 그 네버엔딩 스토리 꼭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내가 확 올라온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새날이 네이버 홍보라니 실망스럽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뒤끝 장렬입니다. 이 감정으로 내가 2시간을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그 윤희숙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서 예. 윤희숙이 왜 여기에 이렇게 발끈했었냐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4월 이전에 세종에 집을 팔았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났는데 갑자기 8월부터 이슈에 세종으로 수도 이전 이슈를 나오네? 당연히 열받겠죠. 네, 그겁니다. 네. 진짜.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세종시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윤희숙이 그런 발언을 했구나. 어쨌건 지금 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것 중에 김진애 의원 발언이 제일 시원했던 것 같고 그 김진애 의원 발언 중에 뭐 집값 올라가도 됩니다.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 말은 예. 그걸 약간 막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왜 그거 막말이에요? 비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신들 말처럼 집값이 올라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세금 내라 이런 얘기잖아요. 집값 오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 세금 내라는 소리인데 그걸 또 막말이네 뭐 논란이 됐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건 그 김진애 의원이 어제 가장 시원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드디어 임대차 3법이 완성됐습니다. 국회가 비로소 밥값을 하는 날입니다. 진즉에 제도화되었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10년 전 18대 국회부터 발의되었던 임대차 3법이 진즉 통과되더라면 14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았더라면 자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이 10%가 채되지 않은 점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부지런히 짓고 잘 관리해서 적어도 15%까지 이르게 해야 됩니다. 세금을 투입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뼈를 좀 때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김진애 의원님 진짜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최근래에 봤던 정치인들 중에 정말 가장 그 잘한 연설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나 박주민 의원이나 이낙연 의원도 굉장히 잘하지만 사실 좀 어려운 어떤 개념적인 이슈들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약간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김진애 의원은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너무 쉬운 언어로, 우리들의 언어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맑고 고운 발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귀에 막 와서 박히더라고요. 거기다가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조용히 하세요 이거 하셨잖아요. 언니 최고. 한번 하고 싶죠. 저 여러분들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원 안 하고 싶은데 네. 대정부 질문하면서 뭐라고 막 떠드는 통합당 의원들한테 닥쳐 이런 얘기 한번 하고 싶어요. 저 기억 안 나서요. 그때 이은재인가? 손혜원 의원이 그 무슨 대화하다가 닥쳐 이렇게 어쨌든 공공임대주택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진즉에 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의원 역시 이게 관록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진즉에 했어야지 하니까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세를 진즉에 걷었으면 진즉에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 최고다 진짜. 근데 놀라운 통계를 하나 이야기를 하셨던 게 해외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0%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10%가 안 된다는 그 통계는 처음 들었거든요. 네. 야, 진짜 심각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화제가 됐던 건 용해인 의원, 저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이분 결혼하셨더라고. 네. 나 몰랐어요. 나한테 청첩장도 안 보냈어. 진짜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결혼하기 있기 없기. 아, 네, 결혼을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신 거예요. 그 연락을 안 하니까 모르지. 결혼 3년 차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은평의 한 빌라에서 신랑과 함께 삽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만들어야 하나 걱정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만한 집을 구하나 걱정입니다. 이런 게 사실은 진짜 세입자들의 이 고통이랄까 고민일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부자들이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윤희숙 의원은 사실은 진짜 부자들의 아바타예요. 네. 그러면서 임차인 코스프레까지 이거 보면서 이제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언론은 지금 민주당 못 물어뜯어서 안달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어떤 디테일의 어떤 뭐랄까 좀 잘못된 부분이 설사 있을지라도 99%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용해인 의원이나 장경태 의원이 같이 이제 청년층을 대변하는 분들이 했던 연설 중에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우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상하게 못 느끼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용해인 의원이 결혼하기 전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살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너무 평범한 거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월세의 20배예요. 월세의 20배를 보증금으로 내는 게 과연 합리적인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러니까 퇴거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증금은 3개월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왜 보증금을 20개월씩, 50개월씩 이런 식으로 그 크게 잡아가지고 청년들이 맞아요. 월세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쉐어하우스라는 이름 좋은 허울 좋은 고시원에서 진짜 커다란 관 같은 곳에서 살잖아요. 커다란 관.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볼 때마다 너무 좀 화가 나요, 진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청년들이 그런 공간에서 지낸다는 거에 대해서 젊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퉁쳐버리는 거 있죠. 이거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이게 1,000에 50만 원이라는 이 보증금과 월세가 그냥 보통 이렇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죠. 이게 있잖아요. 용해인 의원의 그 전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볼게요. 되게 공감하실 거예요. 부동산 불평등 해결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집값 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상정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이 집값 잡을 가장 확실한 방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 토지 보유세를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초과 기대의 수익을 낮추고 조정된 재원을 나눠줌으로써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 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찬성 표결한 이유는 오늘 함께 표결할 정책이 집값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 세금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위 1%의 부동산 부자들입니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소유한 뒤 전세 10억짜리 다른 집에 들어가 사는 사람입니까? 이게 윤희숙 디스예요. 이명박 정부 때 정한 최소 주거 기준이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4평입니다. 화장실, 부엌, 침실이 구분되지 않는 삶. 1층 책상, 2층 침대인 벙커 책상 하나 들어가면 꽉 차는 고시원. 여름과 겨울에 너무 덥고 추워서 잠만 자고 낮에는 밖에 나와 생활해야 하는 옥탑방. 독한 낙수로 벽지 곰팡이를 1년에 한두 번 닦아야 하는 반지하. 강남 3구만 걱정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자기 이름의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기준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불로소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집 한 채 사려면 수십 년 월급을 모아야 하는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 주십시오. 실제로는 그런 거예요. 정치의 본질은 약자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약자가 다수일 경우엔 더 문제지. 근데 지금 윤희숙 같은 사람은
정말 상위 한 1%에 대한 대변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집 가지신 분들 대부분이 임대인입니까? 아니죠. 자기 집 하나밖에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임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윤희숙의 대국민 사기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다 월세로 만들어질 것이다. 갭을 돌려줄 돈이 있었으면 진작에 월세로 전환을 했겠죠. 이분들 통장에 돈 없는 분들이시고 저는 그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월세와 전세가 역전시킨 건 박근혜 때 60대 40으로 역전을 시켜놓은 건 이 정부예요. 거기다가 이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들 알고 있지만 깜빡하고 넘어가는 게 미실현 이익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실현된다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익에 대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주호영 의원이 지금 반포주공 거기를 뭐 얼마에 샀다가 23억 차액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아파트를 팔아서 23억 그 차액만큼의 가격으로 팔았을 때 생기는 이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이슈는 저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일단 올랐다고 알려져 있는 그 돈, 그러니까 통장에도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내가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수익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싸운다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허황한 겁니까? 아니 23억 차액이 10억으로 줄어들면 그 사람이 손해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 4년 동안 23억을 벌을 수 있는 기회가 4년 동안 10억으로 줄어들면 그게 그 사람이 손해 본 겁니까? 진짜 이게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굉장히 뭔가 엄청난 큰 오류에 빠져 있어요. 없는 돈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용해인 의원이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했는데 서민의 대표자가 안 돼도 되는데 자기들이 대표하는 사람이 만약에 1%밖에 안 된다 하면 나는 1%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이게 여기 용해인 의원 기사를 가지고 오셔서 제가 장경태 의원도 얼마 전에 연설했던 게 되게 화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재산세 폭탄에 민심이 끌어오른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분 연설 중에 이제 신혼부부가 수백만 원의 재산세가 부담돼 집 구입을 포기했다는 내용이었대요. 근데 실제로 그런 수백만 원의 재산세를 낼 수 있는 신혼부부가 대체 얼마나 있으며 그런 분들을 마치 되게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처럼 포장해서 기사를 내는 언론도 문제고 그리고 이런 청년 정치인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걸 보고 이렇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청년들이 또 정치권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고 대변해주고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미래통합당의 전주회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33년 덕하게 벌어서 임대 사업한 게 죄냐? 이 사람 마인드가 좀 이상한 게 종부세건 뭐 법인세건 간에 노무현 대통령 때 했던 수준도 아직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명박 때 그걸 다 깎아줬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표현해서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내라는 것이 원칙인데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도 지금 올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윤희숙 같은 사람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대국민 사기를 쳤지만 사실 OECD 기준이건 어떤 기준이건 간에 대한민국의 세금은 부자들이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집 한 채도 없으신 분들이 아직도 무슨 전 정권 타령이냐 하면서 계속 쉴드를 치시는데 진짜 부자분들은 이런 방송 안 들어요. 지금 어디가 휴가 가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집 한 칸도 없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미래통합당 쉴드 치려고 하지 마시고 실제 진짜 부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관심 없다니까요. 세금 내라고 하면 내는 거지. 근데 그 세금 내야 되는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90대 10 정도의 비율로 나눠져 있다면 대한민국 상위 10%가 대한민국 재화의 한 50%좀 갖고 있다면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조금 찔끔 올리면 이 난리를 치는 거야. 윤희숙이 미래통합당의 본질입니까? 아니면은 전주회가 미래통합당의 본질입니까? 윤희숙은 그냥 아바타일 뿐이에요. 그냥 부자도 아닌 그냥 뭐 부자 코스프레 하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고 대개 사람들은 지금 임대업자들 목소리만 막 높여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도 당연히 보호해야죠. 그 권리를 보호해야 되고 그 자신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가 뭐 없애버린다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권리가 있는 만큼 이 임차인의 권리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들의 권리와 손해에 대한 주장은 그러니까 기대 수익에 근거한 것이고 임차인의 권리와 고통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고통을 호소할 때 뭐가 우선이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고통부터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기대 수익에 대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임대인도 같이 동시에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니까 이 약자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네, 그 막간을 이용해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양극화를 조장하고 제1 야당이라는 사람들이 임대인을 대표하는 그런 이런 말을 계속하고 언론도 계속 이런 말을 했을 때 진짜 이들이 원하는 대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빈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훨씬 커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살기 좋다는 이유가 치안입니다. 그러면 빈부격차가 이렇게 커지고 이 일반 국민의 스트레스가 멕시코처럼 총 들고 다니는 나라보다 스트레스의 그 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주호영처럼 차익이 23억이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잖아요. 이 분노로 전환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아직 필요 어떤 민중혁명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아파트에 만드는 트렌드가 무슨 캐슬 해가지고 예, 막 금으로 막 엄청 막 대문부터 막 만들잖아요. 주차장 궁전이야, 입구부터. 궁전. 캐슬, 스카이 캐슬 기억 안 나?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프랑스는 아무리 잘 살아도 겉으로 티내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그치. 좀 졸부 성향이라고 생각을 그걸 하는 거예요. 배금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한번 그게- 모가지가 베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성주면 원래 그 백성들을 좀 잘 다스렸던 성지면 그 사람들은 주민들이 지켜줬어요. 근데 나한테 못되게 굴거나 좀 그런 귀족들은 다 처형이 되거나 재산을 다 뺏겨봤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은 그냥 철문 정말 낡아빠진 철문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진짜 최신식의 인테리어의 고급이지만 밖으로 봤을 땐 그런 티를 안 낸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아닌 반대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점점 더 가속화가 됐을 경우에 그 치안도 그나마 자랑거리로 하던 치안도 과연 그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분노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가서는. 뭐 감당하겠죠. 하는 사람 뭐 자기들을 가진 사람들이 뭐 감당해야지. 계속해서 철문을 굳게 만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부자가 죄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좀 팩트가 잘못된 거고요. 부자일 수 있죠. 문제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부자들은 부자인 만큼 세금을 냅니다. 그게 팩트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찬호가 LA 다저스 가서 1년 연봉이 150억이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금 60% 냈어요. 그러니까 이 웃긴 게 돈은 이 사람들이 그냥 버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뭔가 잘못된 구조가 됐던 시스템이 잘못됐건 간에 지들끼리 집값을 올려놓고 박덕훈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지가 집값을 올려놓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73억이나 벌었지만 세금 많이 내니까 싫다잖아. 예.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놈들이 상류층에 있는 한 대한민국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김진애 의원이 뼈를 때린 얘기를 한 거예요. 집값 올리는 건 나쁘지 않다. 세금 내시라. 그 말의 의미에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굳이 집값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기 싫다. 이게 사실은 미래통합당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말이에요. 세금 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보면 극소수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뭐 23억 차익이니 73억 차익이니 다 강남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에 강남 빼면 얼마나 됩니까? 인구로 쳐도 정말 1% 될까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만의 그 재산 문제를 가지고 이 나라가 통째로 이렇게 들썩거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이 다른 동네 가봐요. 저 경북이나 부산이나 통영이나 가봐요.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예.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없애버리고 왜냐하면 싶어요, 진짜. 보수정당이라고 하면요, 진짜 보수정당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실 가진 자들이 이 집값이 올라서 많은 부를 취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미래통합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 조중동이나 이런 애들을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이잖아요. 용해인 의원 말처럼. 일하지 않고 그냥 번 돈이야. 가만히 앉아있어서 번 돈이라고. 그 돈에 대해서 당연히 대가로 세금을 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보수다. 왜 제가 존경하는 워렌 버핏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늘 하잖아요. 난 세금 더 내고 싶다. 왜? 이 사회가 내가 세금을 더 내므로써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뼈 때리는 무슨 3분 법안이네. 이거요. 20년 정도 된 법안이 이제 처리된 거예요. 웃기는 놈들이고 이런 놈들이 국회에 있는 한 대한민국의 경제 정의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